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에서 아파트 월세를 구하는 사람이 내놓는 사람보다 많아졌습니다. 월세 수급 지수가 이처럼 높아진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9개월 만입니다. 주택 투기 수요 억제 명분으로 시행 중인 토지거래 허가제가 완화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준을 기존 동단위에서 필지 단위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외국인 주택거래 보유 현황 공개를 추진하는 가운데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입 통계가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2015년 이후 외국인의 전국 아파트 매입 건수는 약 3만 건에 달하며 이 중 62%는 중국인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지혜입니다. 자, 국내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연간 월세 거래량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전월세제도 도입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오랜 기간 동안 전세 중심이던 이 국내 임대차 시장이 집값과 금리의 동반 격변 속에서 변곡점을 맞게 될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의 향방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 관련한 궁금한 점 갖고 계신 분이라면 전화번호 02-2638-397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화요일 이 시간을 든든하게 지켜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의 서호진 본부장 자리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서호진 본부장입니다. 자,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을 이제 제가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도와드릴 건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부동산 고민이든 좋습니다. 내가 가진 물건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매수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이제 이사 가게 위해서 갈아타기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기타 세금이라든지 다양한 부동산 고민들 집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한테 전화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속 시원하게 또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면서 나의 부동산은 어쩌지 혹은 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시행하는 게 좋을까 고민하는 분들 많아지셨을 텐데요.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1:1 대면 상담도 진행하고 계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방송으로 상담 도와드리기에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상세하게 상담 못 도와드리는 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부동산 고민이 좀 많이 있으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방송 상담도 좋지만 저희 1:1 대면 상담 이용해 주시면은 제가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이제 지도 보면서 그리고 또 이제 부동산에 대한 고민들 해결 도와드리고 있고요. 특히 지금 최근 들어서 모아타운이라든지 역세권 개발 등 이렇게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 재개발에 대해서 이 관심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이 소액으로 우리가 여유자금 1억에서 2억 원대까지 이렇게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소규모 재개발 지역들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투자에 대한 상담 그리고 지역에 대한 이런 선택까지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부동산 고민 있으신 분들 그리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1:1 대면 상담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지금 전화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바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2638-397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한남 뉴타운 3구역 인근 제일기획 뒤편으로 네. 신축 다세대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투자를 목적으로 매수해둔 물건인데 작년에 전세를 끼고 한 2억 원 정도 투자금이 들어갔어요. 네. 근데 요즘 시장도 그렇고 안 좋은 것 같아갖고 앞으로 가격도 많이 안 오를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네.
그냥 차라리 세입자가 나가는 대로 실거주를 하고 매도하는 게 좋을지 궁금해서 한번 전화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한남뉴타운 3구역 다세대 주택이고 투자 목적으로 실투자금의 한 2억 원 정도를 들여서 매수하고 계셨는데 보유하고 네. 계셨는데 지금 앞으로 전망 궁금하신 것 같아요. 걱정 많이 되시는 네네. 것 같은데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네,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가 번지수는 따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못 들어가지고 지금 보니까 우리 이태원역에서 쭉 내려오고 이제 지금 이제 여기 제일기획이라고 큰 회사 건물이 있고 이 안쪽 편으로 그러니까 즉 이 3구역 아닌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3구역은 아니신 거죠? 네네네. 3구역은 아니시고 우리가 저 과거에 한 2억 정도 투자해가지고 매수를 하셨어요. 그런 네.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우리가 뭐 지금 시장이 굉장히 뭐 안 좋아진다라고 해가지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우리 지금 시청자분이 매수하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따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정말 매수 잘하셨는데. 아, 그런가요? 예, 정말 잘하셨고 지금 뭐 이게 우리가 뭐 전세 끼고 이제 투자를 하셨다라고 하시지만 이 지금 투자금 2억이라는 금액대가 상당히 우리가 메리트 있는 금액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잘 들어가셨고 그리고 투자하시면서 우리가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이 입지 여건이잖아요. 입지. 우리가 네. 내가 가진 부동산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이런 입지 여건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 지금 우리가 일단은 딱 이름만 들었을 때 아, 여기는 굉장히 비싼 동네구나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한남동. 용산구 한남동. 서울의 한복판에 있는 우리 한남동. 이 한남동이라는 지역 자체가 우리가 뭐 물론 우리가 부동산에서 뭐 입지 여건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적인 이미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죠? 네. 이게 뭐 지역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또 이게 좋은 지역이어야지 이게 아무래도 또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고 그리고 이 한남동, 한남뉴타운 이거 여기를 이제 제가 이 브랜드 이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 과거엔 여기가 한남뉴타운 이름이 아니고 과거에는 보광뉴타운이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한남뉴타운 이름이 바뀌고 이 한남동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또 많이 바뀌게 됐거든요. 그래서 네. 뭐 이런 지역적인 뭐 이게 이미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갖추고 있고 거기다가 사실 이 한남동이라는 지역 자체가 상당히 주택 가격이 많이 높은 곳이에요. 많이 비싼 곳. 주택 가격이. 일단은 뭐 아시다시피 여기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지금 한남 3구역 위치하고 있잖아요. 한남 3구역이 위치를 하고 있고 우리가 지도를 조금 이제 줄여서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집 주변으로 보시게 되면은 우리 집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인근에 또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라고 한다는 나인원 한남. 나인원 한남도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한남더일. 그리고 이 한남동 주변으로 보시게 되면은 일단 굉장히 지금 이제 순천향대학교 병원 인근으로 해서도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주택 가격들이 다 비싸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만큼 이 주택 가격이 비싸게 형성돼 있는 만큼 이 지역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부천으로 거듭날 지역이다. 내가 이제 투자를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하더라도 뭔가 좀 옆에 지역이 허름한 지역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뭐 옆에 있는 지역도 뭐 비슷비슷한 수준이겠구나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이 주변 지역으로 굉장히 또 고가의 주택들이 위치를 하고 있고 이 부촌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인근 지역들도 그러면은 당연하게 이 옆에 있는 지역을 따라가는 말 그대로 우리가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부동산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변 지역에 이 굉장히 또 주택 비싸게 형성되고 있는 아파트들을 이거 뭐 잘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한남 3구역이에요. 한남 3구역.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집이 위치를 하고 있고 이 아래쪽에는 지금 이제 한남 3구역 사업이 진행 중이고 있는데 자 이제 한남 3구역이 지금 한남 뉴타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빠른 속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뭐 올해 연말이라든지 빠르면 내년 초 정도 되면 이제 이 관리 처분이 나게 되면서 이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이주를 하게 돼. 이주 관리 처분 이제 집을 비워주고 나가야 돼요. 철거를 해야 되니까. 네.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철거가 싹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여기 거주하고 있던 많은 주민들이 이제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네. 이사를 가야 되는데 사실 이분들이 이사를 갈 만한 데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인근 지역 같은 경우는 주택 가격이 너무나도 비싸게 형성이 되어 있고 거기다가 뭐 좀 옆으로 가겠다? 그러면은 또 옆에도 지금 현재 한남 4구역, 5구역 이런 식으로 다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주를 하더라도 좀 더 멀리 벗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으로 이주 수요가 들어오게 되면서 재개발 지역에서 이주 수요가 발생하게 되면 인근 지역에 있는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또 단기간 내에 급격하게 또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이점도 가지고 있어요. 네. 거기다가 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자 관리 처분도 다 끝나고 이주 다 했어. 그러면은 또 한동안 또 아파트 공사를 하겠죠. 이제 공사가 딱 끝나고 나면은 이 앞에 지역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이야 이런 뭔가 이렇게 경사진 언덕에
굉장히 이제 뭐 빨간 벽돌집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낡은 뭐 단독이라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들 이런 것들이 쭉 들어와 있었는데 나중에 딱 정비가 딱 끝나고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면은 말 그대로 요즘 아파트 어때요? 뭐 조경도 잘 돼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일반적인 재개발 사업이 아닌 뉴타운 사업이 진행된단 말이죠. 이런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제 지금 한남 뉴타운 좀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또 공원도 같이 이제 아파트와 더불어서 공원도 지어지게 되고 말 그대로 딱 이 지역적으로 굉장히 동네가 깔끔해지고 이 지역 자체적으로 이제 과거에는 뭐 낡은 주거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깨끗한 새 아파트들 그리고 인근 지역의 고가 아파트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싹 어우러지면서 이 지역 자체가 상당히 또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메리트를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자 우리가 뭐 물론 지금 현재 뭐 주택 시장이 그렇게 약간 좀 침체되고 안 좋다라고는 이야기하는데 지금 시청자분이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입지적인 여건이라든지 뭐 향후 미래 가치 부분 그리고 여기 한남동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주택 가격뿐만 아니라 이 토지 가격도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 보유하고 계신 이 지역에 인근 지역으로 앞으로 더 이상 아마 신축으로 해가지고 다세대 주택이 들어오기는 굉장히 쉽지 않을 거예요. 즉 내가 가진 물건이 굉장히 또 희소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런 뭐 정말 여러 가지 장점을 다 가지고 있는 주택이니까 시청자분 굳이 걱정을 하시기보다도 그냥 좀 마음 편안하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전에 또 실입주도 말씀해 주셨다고 했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전세도 다 주고 계시죠? 전세 주고 네네. 계신데 그렇다고 네. 한다면은 우리 또 상생임대인 제도, 상생임대 제도를 활용한다고 하면은 굳이 내가 거주하지 않으셔도 어느 정도 세금 혜택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그냥 좀 마음 편안하게 계속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분 안심하시고 조금 더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곳이고요. 게다가 제도도 잘 활용한다면 절세 효과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다른 점 궁금하시다면 전화로 다시 한번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네, 제가 그 송도 풍림하이원 2단지 아파트를 좀 거주하면서 좀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 지금 저희 지역이 좀 가격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좀 매도하는 게 좋을지 여쭤보려고 연락드렸거든요. 네,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꽤 됐거든요, 그래도. 몇 년 정도 보유를 하고 계셨고, 자, 송도풍림하이원 2단지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게 부동산 상담을 이렇게 많은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들어온 질문 중에 하나예요. 이 송도 지역. 네. 송도에 아무래도 뭔가 이제 그 시장 가격을 보거나 동네 부동산 돌아다니다 보면은 집값이 막 뚝뚝뚝 떨어지는 것 같아. 그리고 언론에서도 송도에 뭐 주택 가격이 많이 빠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다른 그 상담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불안하셔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많이 오세요. 이런 네. 상황이고 아마 시청자분도 똑같은 마음이실 건데 네. 자,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우선 첫 번째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 상황을 먼저 일단은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네. 두 번째 그냥 보유하고 계세요. 굳이 이거를 내가 지금 매도를 한다고 해가지고 크게 많이 나아지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네. 부동산 시장 자체가. 자, 우선 아시다시피 송도도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동안 보유하신 그렇죠, 네. 동안에 이제 뭐 가격도 많이 오른 지역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일단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을 봤을 때 그동안 가격이 너무 급격하게 너무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빨리. 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게 아니라 일반적인 부동산 가격은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상승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동안 이 부분이 아니라 지금 너무 급격하게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뭐 상승, 하락을 반복했으면은 기분 좋았다가 좀 안 좋았다가 기분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이런 식으로 뭔가 어느 정도 이렇게 기복이 생기면서 뭔가 사람이 좀 적응을 하면서 이게 가격이 오를 텐데 자 이런 식으로 한 번에 훅 치고 올라가는데 한 번에 훅 빠지다 보니까 어떻겠어요? 뭔가 사람들이 이 가격 하락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네. 마음의 준비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반응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뭔가 좀 더 자극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가격 하락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받아들이고 그리고 지금 뭐 이렇게 가격이 하락하는 부분들이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송도라는 지역이 과연 가치가 떨어져서 가격이 떨어졌냐 또 그런 건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이 정말 이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오르게 됐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제 지금 뉴스 보면은 뭐 경기 침체니 그리고 뭐 거시 경제가 굉장히 또 좋지 않은 상황이고 거기다 추가로 뭐 지금 현재 뭐 전 세계적으로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 보니까 악재가 한 번에 너무 많이 겹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 물건을 사러 올 사람도 없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물건을 내놓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이분들이 물건을 다 걷어들였어요. 오히려 그냥 차라리 내가 갖고 있더라도 그냥 월세 받고 말지 뭐 전세 주고 말지 왜 지금 뭐 팔아가지고 뭐해 어차피 가격 나중에 되면 다시 올라갈 건데 그러니까 지금 물건을 매도하시는 것보다는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거를 생각하고 계속 가져가시는 분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이제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부동산 시장이 정말 이상해, 정말 이상해. 지금 뉴스에도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팔 사람도 없고 살 사람도 없는 이런 정말 이렇게 듣도 보도 못한 시장이 이제 벌어지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이 부동산 시장이 점점점 침체되고 있고 이런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이게 뭐 금리 인상 같은 경우가 이게 영원히 금리 인상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렇죠. 이제 영원히 인상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송도 같은 경우는 이게 물론 이제 부동산 시장의 침체 부분도 있지만 지금 송도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주택이 공급이 좀 되고 있어요. 계속 지금 네. 우리 뭐 기본적으로 이제 송도 안쪽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바닷가 쪽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부동산 공급이 되고 있어요. 지금 분양도 하고 네. 있고 이제 새로 공급이 지어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물건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가격이 좀 빠질 수밖에 없는 점.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이제 가격이 이제 하락에 대한 요인을 쭉 들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무작정 하락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또 이제 반전 포인트를 드려야겠죠. 자 시청자분 이제 송도 사셔서 아시겠지만 여기 굉장히 또 살기 좋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가 또 이제 신도시라는 이점도 딱 가지고 있고 주거 환경도 좋은데다가 그리고 이제 송도라는 지역 자체가 아무래도 서울 제외하고 인천에서는 가장 또 인천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 추가적으로 우리가 항상 부동산 가격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딱 붙여서 하는 말이 직주근접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송도는 지금 이제 국제업무지구가 계속해서 조성을 하고 있는 사업 중이잖아요. 이게 네, 맞아요. 조성 사업이 끝난 게 아니라 아직까지도 그냥 이제 굴지의 대기업들이 이제 송도로 계속해서 입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네.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창출이 되면서 이 송도 지역으로 또 다른 수요들이 계속해서 유입이 될 수 있는 이런 좋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자 거기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뭔가 이게 좋은 지역에 찾아오는데 살기도 굉장히 좋고 특히 송도가 또 국제업무지구잖아요. 네. 이런 국제업무지구다 보니까 외국계 기업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거기다가 이제 국제 학교까지도 잘 돼 있어요. 학교. 네. 우리나라 사람들 뭐가 가장 중요해요? 또 집 구할 때 학군도 엄청 다르잖아요. 네, 많이 좀 보죠. 우리가 뭐 강남 8학군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것처럼 특히 이 송도 같은 경우도 학교도 잘 갖추고 학군도 상당히 더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이게 가격 하락에 대한 요인도 있지만 앞으로 이 송도로 유입될 꾸준한 수요의 유입을 또 생각을 하고 우리 앞으로 이게 계속해서 들어올 이런 대규모 이제 기업들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물론 어느 정도 일시적인 기간 동안에는 가격이 좀 하락을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경기 침체가 또 영원히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경기도 회복되고 금리도 어느 정도 상승을 멈추고 안정적인 기조를 들어서게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자 그러면은 송도 같은 경우는 다시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는 좋은 지역이다. 따라서 시청자분 물론 이제 제가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마음의 준비 조금 하시고 너무 이제 걱정은 하지 마시되 그래도 좀 이제 계속 보유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장기적으로 보면서요. 그렇죠.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시고 우리 시청자분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송도의 아파트를 보유 계신 시청자분들도 제 이야기 꼭 이제 새겨 들으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급하게 처분하시는 것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안고 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당장 매도해야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으시면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살펴보시기를 권유드렸습니다. 금리 인상이라든가 지금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의 어떤 악재로 불리는 것들이 조금 해소될 때까지는 시장의 향방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문자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끝번호 2547번님이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자, 신림동의 레디앙 아파트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거주 목적이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향후의 미래 가치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자, 이 아파트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지금 제가 이제 지도로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여기 이제 레디앙 아파트인데 지금 지도를 보아하니까 지금 나홀로 아파트예요. 아파트 단지 수가 나 혼자뿐인 나홀로 아파트라 보시면 좋겠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이제 이 부동산을 이제 선택을 할 때 이 정화 이 목적에 따라 가지고 딱 구분지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내가 만약에 실거주를 생각한다 그런다고 하신다면은 뭐 내가 직장이 뭐 서울대거나 뭐 이 직장이 근처거나 내가 이제 애초부터 기존부터 이 지역에 생활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 이 뭐 저렴한 가격대로 내가 뭐 아파트 들어가 살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매수하셔도 좋은데 다만 우리가 이 매수해서 거주하시고 아니면은 뭐 투자 목적으로 들어오신다라고 하셨을 때는 이 가격 상승 부분을 꼭 뭐 가격 상승 부분을 이제 아무래도 좀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격이 크게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아파트는 아니다. 자, 그 이유를 하나씩 좀 살펴보면은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아파트 같은 이 입지적인 여건을 먼저 한번 좀 살펴드리고 싶은데,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신림선이 얼마 전에도 개통을 하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대중교통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긴 했지만 이 그동안에는 이 대중교통 여건 자체가 상당히 좀 굉장히 좀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만한 이런 그러니까 우리 수요자들이 그렇게 선호할 만한 그런 지역은 아니었다 보니까 우선 뭐 전체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그다지 비싼 가격을 또 형성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자, 거기로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살펴봤을 때 우리가 항상 그 아파트를 선택하면서 뭐 대단지라든지 그 세대수가 많은 이런 아파트를 선택하는 이유가 자, 이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게 세대수가 많은 경우라고 하면은 아파트 거래가 많겠죠. 아무래도 뭐 1000세대랑 100세대랑 비교했을 때 이 전체적인 거래량만 봤을 때도 100세대보다는 이제 1000세대가 더 많기 때문에 즉 이게 뭔가 부동산 같은 경우도 이제 거래가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옆에 아파트가 내가 1억에 받았으면은 내 거는 뭐 1억 100, 1억 1000 이런 식으로 조금씩 올려가면서 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우리 이제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세대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 거래량이 굉장히 좀 많이 단절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가격 시세 상승 부분이 눈에 크게 보이지 않고 크게 많이 오르지 않는 이런 현상도 벌어지고 있는 데다가 지금 사실 우리가 뭐 가격의 상승을 위해서라면 뭐 입지적 여건이 좋거나 아니면은 뭐 지역적인 이제 수요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가지고 살고 싶어하는 지역이거나 아니면은 이 지역에 뭐 지역적인 호재가 좀 많이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 지금 이거 지금 보고 계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러한 뭐 호재 부분이 좀 이제 부족한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 상승 부분은 좀 덜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만약에 내가 이제 목적에 맞게 선택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하시고 고려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이쪽에 거주를 하신다거나 매수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신 게 아니면 다른 지역도 다른 또 아파트들도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문자보다는 자세한 상담은 전화나 1:1 대면 상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0768번님의 문자도 보겠습니다. 파주시 힐스테이트 운정 매도 후에 일산으로 이주할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자, 운정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요즘에 좀 아파트가 점점 많이 생기고 있는 곳이긴 한데요. 자, 이쪽을 매도하고 일산 쪽으로 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리면서 어떤 GTX에 대한 호재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누려볼 수 있을까요? 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산 쪽으로 들어가시는 게 다시 한번 이제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이제 파주 운정 신도시가 우리가 한동안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른 지역 중에 하나예요. 이 운정이라는 지역 자체가 서울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또 먼 거리가 있긴 하지만 이 GTX라는 이 수도권, 이 광역 급행철도, 이 GTX A 노선이라는 호재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운정 신도시가 상당히 또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 GTX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 신도시라는 거주에 대한 이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운정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이 운정 신도시들의 아파트 가격이 또 많이 상승을 보기도 했었었는데 자,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가지고 또 어떤 상황이 펼쳐지느냐. 지금 뭐 물론 GTX 좋습니다. 이 서울과의 이 어떻게 보면 이 그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이제 시간을 단축시켜주기 때문에 이 GTX 호재를 보고 들어가신 많은 분들이 거주를 하시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GTX가 들어오려면 시간이 좀 남았고 내가 여기서 서울까지 직장을 다니기에는 사실상 아직까지 너무 힘든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운정에서 다시 한번 이제 뭐 서울 근교라든지 그리고 또 뭐 일산 쪽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운정 신도시 같은 경우는 뭐 GTX 호재 바라볼 수 있지만 시청자분이 또 말씀해 주셨다시피 일산으로 오게 된다고 하면은 일산도 지금 현재 GTX 호재를 받고 있다는 점. 오히려
일산 같은 경우가 서울과의 더 접근성이 더 좋은 지역이기도 하고 거기다가 일단 기본적으로 잘 갖추고 있는 이제 신도시다 보니까 주거 환경도 상당히 좋은 이런 이점을 가지고 있어서 뭐 입지적인 면이라든지 뭐 지역적인 호재 면으로 봤을 때도 운정보다는 아무래도 좀 일산 쪽이 좀 더 낫지 않느냐. 자, 거기다가 추가로 우리가 저 일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운정은 지금 새 아파트죠. 지금 시청자분이 보고 계신 아파트가 새 아파트인데 지금 일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일기 신도시 뭐 이제 마스터 플랜 통해 가지고 뭐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아니면은 리모델링 사업들 우리가 그 마스터 플랜이 아니더라도 지금 뭐 일산이라든지 뭐 분당 이렇게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 아파트 연식이 거의 30년이 다 가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 자체적으로도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그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나중에 뭐 새 아파트를 가지게 되면서 그에 따른 차익도 누릴 수 있고 거기다가 서울과 좀 더 가까운 접근성 그리고 지역 호재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봤을 때는 저는 결과론적으로는 운정에 보유하고 계신 것보다는 차라리 일산으로 갈아타기를 한번 하시라 이렇게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정 아직 뭐 생활 인프라가 다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한 번쯤 갈아타기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갈아타기에 긍정적인 의견을 드렸고요. 자, 2948번님의 문자도 보겠습니다. 후암동 투룸 다세대 주택 투자 목적으로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자세한 주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후암동 쪽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자, 투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거주보다는 일단 투자 목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우선 먼저 답변부터 드리면은 저는 매수 찬성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제가 여기서 이제 상담을 도와드리면서 이 용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고 실제로 또 투자를 하시고 어떻게 보면 또 성공 투자를 하시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자, 이 후암동이라는 지역 자체가 이 투자자들이 상당히 또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점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뭐 지역적인 호재라든지 뭐 정비 사업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것들이 또 호재도 많고 정비 사업이 또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이 지역에 얼마나 투자자 수요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지 즉 정말 이 사람들이 더 선호하고 찾는 지역인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 후암동이라는 지역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용산에 대한 뭐 다양한 지역들 호재들 뭐 제가 뭐 시청자분도 많이 또 이렇게 공부를 하셨겠지만 간단히 또 설명드리면은 우선 이 용산 지역이 앞으로 우리가 딱 지도를 놓고 봤을 때 서울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부분이죠. 이 용산이 입지 여건 자체 보면은 용산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 앞으로 이 용산이라는 지역이 이 국제업무지구를 바탕으로 해서 서울 중심부에 있는 뭐 광화문 업무지구라든지 아니면은 여의도 영등포 이 금융업무지역 그리고 이 강남을 어우르는 이 업무지역 이 세 개의 3도심의 한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용산. 말 그대로 이제 앞으로 이 3도심을 이어줄 만한 허브의 지역으로서 이 지역적인 입지 미래 가치 자체가 상당히 많이 높아질 지역인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입지적인 지역적인 호재뿐만 아니라 용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과거부터 조성되어 있던 굉장히 또 낡은 주거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낡은 주거 지역들 뭐 인근에 보셔야 되면은 뭐 청파동, 원효로, 효창동 이런 지역뿐만 아니라 뭐 후암동, 남영동 이런 지역들 전체적으로 다 정비 사업에 대한 호재가 있는 이런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 후암동 자체도 굉장히 앞으로 우리가 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감 자체도 상당히 굉장히 많이 높은 상태이기도 한데 자 거기다가 추가로 제가 후암동을 또 좀 더 높게 가치를 또 우리가 또 매길 수 있는 게 우리가 항상 이제 지역적인 호재를 보셔야 되면은 옆에서 가장 또 큰 이점을 받을 수 있는 게 후암동 같은 경우는 우리 용산의 그 대형 호재 중에 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이 북부역세권 개발이 또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추가적으로 뭐 일자리라든지 상당히 또 지역적인 호재로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데다가 이 후암동이 용산에서는 이 용산공원과 가장 가까이 밀접하고 있다는 점. 즉, 이 우리가 뭐 서울숲을 굉장히 제가 이제 용산을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이 서울숲이 조성이 되면서 서울숲 인근이 굉장히 또 고가주택이 많이 들어오는 상당히 또 부촌으로 형성이 되었죠. 말 그대로 지금 우리 서울숲보다도 훨씬 사이즈가 더 큰 이런 용산공원이 이제 내 집 앞에 딱 들어서게 되면은 이 후암동이라는 지역 우리가 뭐 이야기하고 있는 뭐 직주근 접성도 굉장히 잘 갖추고 있고 거기다가 앞으로 이 주거 쾌적성까지 잘 갖추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후암동 지역이 상당히 이 용산 지역 내에서도 부촌이 될 수 있는 가능성 거기다가 사실 뭐 이게 후암동이란 이 지역 자체가 아무래도 뭐 남산자락 아래에 있다 보니까 이 고도 제한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뭐 페널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그런 뭐 고도 제한이라든지 이런 오래된 규정들이 하나씩 고쳐지고 있습니다. 예로 들어서 지금 현재 같은 남산자락에 있는 이 약수역 일대 자체가
이 아무래도 얼마 전에 이제 그 고시를 통해 가지고 고도 제한이 어느 정도 이제 완화가 됐다는 점, 개발을 위해서 완화가 됐다는 점 이런 것들을 참고하고 있고 거기다가 서울시에서도 이 난산자락에 대한 이 고도 제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완화의 움직임을 거의 또 어떻게 보면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문제만 좀 해결된다라고 하면은 이 후암동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개발에 대한 호재 자체가 굉장히 크게 보일 수 있고 지금 지역 내에서도 앞으로 좀 이제 뭐 동의서라든지 개발을 위해 가지고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저는 투자하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암동 같은 경우는 뭐 주변의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정비사업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곳이고요. 향후 미래 가치가 괜찮은 곳이니까요. 안심하시고 매수하셔도 괜찮겠다는 의견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한 상담들 전화, 문자로 물론 도와드리고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1:1 대면 상담 준비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상담 일정 다시 한번 안내해 주시죠. 네, 방금 이제 시청자분이 이게 문자 사연 주셨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저희 1:1 대면 상담 통해서 저희가 과연 지금 이 시기에도 뭐 투자를 해도 괜찮을지 이 지역에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될지 그리고 어느 정도 금액이 적당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1 대면 상담 통해 가지고 제가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우리가 뭐 투자 상담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부동산의 고민들 좀 더 내가 또 심층적으로 상담을 받고 싶다. 내가 가진 부동산의 이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저희 1:1 대면 상담 신청해 주시면은 제가 또 현장에서 이제 시청자분과 이제 만나가지고 부동산에 대한 고민 이런 상담들 제가 똑부러지고 이제 꼼꼼하게 저희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우리 부동산에 고민 있으신 분들,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 1:1 대면 상담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02-2638-3974번으로 전화 주셔서 1:1 대면 상담 신청도 해보시고요. 지금 바로 고민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 수화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전화 연결되셨는데 어떤 부분 궁금하세요? 네, 제가 지금 살 목적으로 네, 주택을 하나 매수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네, 원래 지금 살던 데가 이제 5호선 아차산역 쪽이고요. 네, 직장은 저기 광화문 쪽이라서 뭐 경기도권으로 나가고 싶진 않고, 네. 네, 그렇다고 이제 뭐 서울 아파트 전세나 매매는 좀 가격이 세가지고 네. 좀 차라리 괜찮은 빌라라도 매수하고 싶은데 네. 괜찮은 지역이 있는지 좀 여쭤보려고요. 아, 지역에 대해서 일단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네, 또 직장이 광화문 쪽이시라고 하니까 서울권 내에서 생활을 원하고 계시고요. 네, 맞아요. 실거주 목적의 내 집 마련 고민하고 계시는데 자세한 상담 전문가와 함께 나눠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이렇게 뭐 빌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고 이제 매수를 하시려는 분들이 또 상당히 많아지셨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 그러면은 보자. 이제 실거주 하실 생각이시고 그러면은 네. 이거를 매수하실 때 어느 정도 자금도 제가 고려를 해야겠죠. 자금은 어느 정도 되세요? 자금은 저희 대출까지 다 껴가지고 네, 한 네. 5억 미만 정도로 보고 있어요. 대출 정도 해서 이제 5억 미만 정도. 네네. 사실 네, 네. 내년에 좀 결혼도 할 예정이라서 두 축하드립니다. 명이서 세 네. 거주가 아니라 2명이서 거주할 계획이고요. 2인 정도 거주하는데 5억 네네네네. 정도로 해서 이제 매수를 이제 고민하고 계신데 네네. 사실 뭐 지금 이 정도 금액이라고 하면은 서울에 뭐 아파트 전세도 이렇게 막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네. 아니면 뭐 또 이렇게 경기권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거주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인데 사실 서울 안에 계속 사시는 분이라고 하면 나가기가 좀 힘드신 거 맞으시잖아요, 그죠? 네. 뭐 좀, 저도 네. 마찬가지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일단 나가는 것보다는 서울 안쪽에 거주를 하는 거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렇죠. 아무래도 네. 살던 데가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뭐 내가 이 지역에 대해서 좀 뭐 이 5억이라는 금액이 들어가잖아요. 이제 내가 뭐 대출을 끼고 이제 매수를 한다라고 네. 생각했을 때 이 금액이 들어가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내가 실거주도 중요하지만 거기다 추가적으로 뭐가 더 중요해요? 가격도 주택은. 중요하잖아요. 그죠? 아, 네네. 가격 좀 올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아무리 실거주 목적이긴 하지만 네. 그러면 신자분 실례지만 혹시 나이대가 어떻게 되세요? 네, 30 중반입니다. 30대. 네네. 아주 좋은 타이밍이라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타이밍으로 봤을 때. 네. 그러면은 제가 지역을 한번 선정을 해드릴게요. 아, 네네. 그러면 지금 우리 아차산 거주하고 계시다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5호선 저 군자 옆에 아차산 거주하고 계셨는데 직장이 광화문이고 하시면은 5호선 라인 좋으시겠네요. 5호선 라인. 네, 5호선 타고 쭉 출퇴근을 해가지고. 그죠? 네. 뭐 5호선 라인 중에서도 그러면은 시청자분 제가 여기를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데 여기가
네. 우리가 쭉 오시게 되면은 장안평역 쭉 지나가서 마장역 사이에 답신역이라고 있어요. 아시죠? 알죠. 매일 지나갑니다. 매일 지나가는 답신역이죠. 네네. 저는 여기 답신역 일대를 좀 추천 한번 드리고 싶어요. 네네. 그죠? 여기 혹시 가보신 적은 있으세요? 지하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아니요, 거의 내려본 적은 없고 지하철역으로만 다녔어가지고. 지하철역으로만. 네네. 이 답신역 주변이 자 제가 딱 설명드리면 우리가 5억이라는 금액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지 가장 많이 오를 수 있을까요? 재개발? 정답입니다. 재개발이에요. 네네. 이 정비 사업을 부동산에서 뭐 물론 이제 인근 지역에 뭐 호재가 있어서 가격이 오르는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대한민국 서울에서 가장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말 그대로 수익률이 좋을 수 있는 거는 이 재개발 정비 사업밖에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뭐 물론 이제 두 분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신혼생활도 하셔야 되고 거주하셔야 되는데 그런 뭐 전체적인 거주 면에서 봤을 때도 이 지하철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 이 답심역에서 이 위에 보면은 레미안 위브 아파트인데 이 사이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굉장히 좀 지역적으로 노후된 지역이 있어요. 네네. 물론 이런 지역에 이제 약간 노후된 지역에 주택을 매수한다라면은 솔직히 우리 신부님이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이 이기셔야 돼요. 이게 나를 믿고 따라와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자 이런 노후된 지역 같은 경우가 사실 우리가 정비 사업을 보려면은 기본적으로 이 노후된 여건, 이 노후도를 보셔야 되잖아요. 네네.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지역적으로 어느 정도 노후화가 진행이 됐고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노후된 지역이라 한다고 해서 사실 여기가 저 거주하기 불편하냐 또 그런 건 아니에요. 보시려면은 일단은 이 답심역 인근으로 이 큰 이 대로변이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요 위에가 이미 또 답심리 전동 답심리 뉴타운으로 이제 진행이 돼서 대단지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네. 이 답심역 인근이 상당히 또 상권이 또 괜찮게 잘 형성이 돼 있어요. 일단은 그래요? 상권도 잘 형성이 되어 있어서 뭐 주거 환경도 그다지 또 나쁘지도 않고 거기다 뉴타운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노후된 지역 말고는 주변 지역은 또 되게 깨끗하게 잘 돼 있어요. 네, 그런 이제 거주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뭐 지하철역도 가깝고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뭐 이런 부분 주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설명드렸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격 상승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비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서울시에서 워낙에 이제 정비 사업 같은 경우를 많이 추진하잖아요. 아마 아직 많이 들어보실지 모르겠는데 서울시에서 네. 뭐 신속통합기획 그리고 아니면은 모아주택, 모아타운 그리고 뭐 역세권 개발 등 이렇게 서울에서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지금 현재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네,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요. 그죠? 예, 부동산에 좀 관심 있으신가 봐요. 네, 이제 막 가지기 시작해가지고 예,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연락을 드린 거였습니다. 예, 뭐 특히 이제 뭐 물론 이제 뭐 주식이나 코인 이제 보통 이게 젊으신 분들은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으신데 제 생각에는 부동산에 좀 더 일찍이 좀 관심을 더 많이 가지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네, 또 맞습니다. 딴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답심역 주변을 보셔야 되면은 우리가 이제 정비 사업을 이제 진행을 봐야 되는데 자 이 지역이 왜 정비 사업이 유명하느냐 지역을 아마 현장을 가보시면은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지만 이 지역이 네. 상당히 또 노후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에요. 이게 지역적으로 노후도가 높다 보니까 사실 아무래도 이제 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위쪽으로는 이미 새 아파트들도 다 들어서 있고 지금 현재 인근 지역으로도 이제 길 건너편 용답동에도 지금 현재 많은 지금 이제 대규모 이제 재개발 사업이 또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철거도 다 되고 여기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지금 허허 벌판이 지금은 집 없고 주택이 없는 상태고 여기 이제 현재 재개발 진행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답심역 또 건너편으로 보시게 되면은 여기 또 이제 용답동 일대도 현재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자고 해가지고 상당히 또 여기도 이제 뭐 주택이라든지 빌라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 양쪽 지금 위에는 고급 아파트가 있고 아래는 재개발이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자리면 딱 주변 지역만 봤을 때도 일단은 네. 바로 위에는 이제 깨끗한 아파트들 딱 들어서 있고 네. 밑으로는 이제 재개발 사업들이 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특히 지금 이제 이 답심리 일대 이 지역들 같은 경우도 사실 재개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곤 있어요. 끊임없이 나오곤 있어요. 근데 일단은 사실 뭐 5억이라는 빌라 가격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비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 개발 가능성을 본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내가 실거주에 대한 그런 요건도 채우고 네. 사실상 이 앞으로 이제 재개발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빌라라도 가격이 또 많이 오를 수 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는 우리가 빌라라고 하면은 뭐 어땠어요? 빌라 그거 왜 사냐고 사면은 무조건 가격 떨어지는데 그런 거 사는 거 아니다라고 어르신분들이 굉장히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변했느냐? 우리가 작년부터 쭉 봐보면은 아파트보다 거래가 많이 된 게 빌라예요.
이제 빌라가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그걸 보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과거와의 이미지 자체도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옛날에는 빌라 사면 가격 떨어진다라고 했던 것들이 지금은 빌라도 가격이 오르네? 나름 또 괜찮은 지역인가 보구나라고 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 빌라가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주거 및 투자 수단으로 이렇게 이미지가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네네네. 그만큼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빌라가 가격이 오르는 지역도 있어요. 빌라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청량리, 답심리 일대 이런 데들 재개발이 기대되는 지역 이런 데들은 가격이 되려 오르고 있고 용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빌라 같은 경우도 물론 뭐 지금 뭐 거래도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고 가격도 오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입지적 여건을 잘 살펴보고 우리가 좀 매수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딱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한번 이 지역을 가보시고 우리가 현장 한번 가보시고 네. 뭐 현장에 아마 물건이 지금 많이 없을 거예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노후된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뭐 이제 빌라라든지 이제 다세주택 자체가 많이 없을 텐데 뭐 이게 한번 이제 현장 가 보시고 없으시면은 다시 한번 찾아오세요.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든 한번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심리역,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 한번 꼭 가보시고 다시 한번 연락 네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답심리역 인근으로 임장활동 꼼꼼하게 해보시기를 권유드렸고요. 매수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전문가와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언제든지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유료 문자 샵 3989번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투자자들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하는 알짜 지역들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자, 최소 자금으로 최고 자산을 공략한다. 모든 투자자들의 꿈이겠죠. 이 투자할 돈이 없어서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못하는 부동산 서민들을 위한 투자 전략 서호진 본부장이 준비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께 이제 1대1 대면 상담을 통해 가지고 부동산 소액 투자에 대해서 제가 또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지만 자, 오늘 이제 왜 과연 지금 소액 투자를 왜 지금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런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이 강의 시간을 통해 가지고 설명을 한번 또 찬찬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부동산 소액 투자 전략 왜 지금 부동산 소액 투자를 이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우선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부 정책 부동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뭐 시장에서 잘 돌아가더라도 이 정부의 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경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을 꼼꼼하게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런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활성화 정책을 계속해서 펼칠 예정이다. 서울시나 아니면은 이제 정부 정책상 앞으로 이제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는 굉장히 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로 우리가 이제 눈앞에 다가와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근본적인 원인부터 따져보게 되면은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각종 규제들로 인한 부동산의 공급이 부족. 우리가 뭐 재개발 사업지들도 이제 신규로 굉장히 또 지정되기도 어려운 환경이었고 기존에 있던 뉴타운 사업지들도 어떻게 뭐 일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없어진 데다가 특히 우리가 서울의 아파트에서 가장 또 많은 공급을 담당하던 이 재건축 사업들, 이 재건축 사업들도 굉장히 또 규제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서 사실상 서울의 그동안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점 이런 부분 때문에 부동산의 공급이 부족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공급이 필요하다. 즉 서울에는 정비 사업이 꼭 필요로 하다. 이런 식으로 서울시라든지 이제 현 정부에서도 이런 공급 정책에 대해서 활발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중이고요. 자, 특히나 지금 현재 왜 이 타이밍이 중요하냐?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 그리고 이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앞으로 과연 재개발 정비 사업을 언제 투자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 이런 완화책들이 나오는 지금 이 시기 완화책이 나오고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 그 이후에 들어오게 되면은 오히려 좀 가격도 더 폭등하게 되고 좀 더 내가 늦은 타이밍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이러한 이제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가 이제 완화가 이제 시작됐을 때 지금이야 이런 이제 투자가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특히 현재 정부 정책상 이 부동산 조정기가 지금 현재 시작이 됐죠. 어느 정도 이제 아파트 가격도 어떻게 보면 점점 하향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이러한 식으로 각종 규제들을 완화를 시작하기로 했다라고 봤을 때 앞으로 좀 더 뭔가 규제가 완화되는 시기보다는 지금 이 시점에 부동산 가격이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저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시기에 우리가 재개발 같은 경우는 소액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다.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은
서울시에서는 어떤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느냐.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 신규로 재개발 지역을 발굴하기 위해서 굉장히 또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신속통합기획 있죠. 신속통합기획이 있고 그리고 이제 모아주택, 모아타운 그리고 역세권 개발 등 이러한 다양한 정비 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정비 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을 활발하게 진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활발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자, 거기다가 이러한 사업들이 그냥 진행되느냐. 뭐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역세권 개발 등 이러한 정비 사업들이 과거에는 뭐 이제 뭐 수익률이라든지 주민 동의율 이런 것들 때문에 지지부진하던 것들을 좀 더 사업을 빨리 진행될 수 있고 한시라도 빨리 부동산이 공급이 될 수 있게 사업 진행 요건 완화 그리고 절차의 간소화 그리고 각종 인센티브를 이런 식으로 이제 제공을 하게 되면서 이 정비 사업들을 점점점 음지에서 양지를 이끌어내는 좀 더 활발하게 이뤄낼 수 있게 서울시에서도 진짜 뭐 시간과 돈을 들여가지고 적극적으로 밀어붙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런 재개발 지역에 소액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딱 봤을 때 지금이 가장 적기 타임이다. 이렇게 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소액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어떤 포인트를 잡고 내가 이 투자의 지역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첫 번째 노후도죠, 노후도. 우리가 아무리 뭐 새 집이 많은 데라도 뭐 주민들이 원해서 재개발 진행한다 이런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재개발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노후도 요건, 노후도가 높은 지역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되고 뭐 대표적으로 노후 단독이라든지 다가구 밀집 지역이 항상 이 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 당연하지만 아직 구역 지정이 되지 않은 곳 우리가 부동산 소액 투자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투자 자금이 1억에서 2억 내외로 투자하는 것들을 대부분 일컫는데 이미 구역 지정된 곳이라면은 이미 투자 금액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 소액 투자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맞지 않는다. 따라서 아직까지 지정되지 않은 이런 지역을 또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최근 들어서 이 과거에 있던 뉴타운에 있던 이 해제 지역들 일단 기본적으로 과거의 뉴타운 지역으로 선정됐다라는 것이 말 그대로 이 지역이 굉장히 노후돼 있다는 지역인데 과거 뉴타운 출구 전략을 위해서 이 해제됐던 지역들이 다시 한번 이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지역을 선택할 때 이 뉴타운 해제 지역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게 좀 설명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연 그 입지로서는 또 어느 지역을 또 한번 골라봐야 되는지 우리가 이제 뭐 재개발 지역도 좋지만 여기다 추가로 플러스 알파로 보시는 건데 서울 도심권 내 당연하죠. 아무래도 뭐 경기권보다는 서울 안쪽에 정비 사업이 앞으로 또 활발하게 일어나고 서울 도심 접근성이 더 좋을수록 향후 더 높은 이런 부동산에 대한 가치 상승이 예상된다는 점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지하철 역세권. 이 지하철 역세권이 항상 서울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지하철 역세권 지역 자체가 상당히 부동산에서 좋은 입지로 여겨지고 있고 특히 이 교통이 좋은 지역이 앞으로 고밀개발 사업으로 또 이어질 수 있는 사업성이 좋은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역세권 인근도 한번 또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가장 이제 마지막으로 인근 지역으로 개발 지역이 많은 곳. 항상 개발은 단독으로 진행될 수 없습니다. 내가 진행되는 것보다도 항상 옆에 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옆에 있는 지역이 개발되는데 우리 지역은 왜 개발 안 되지? 이런 식으로 개발에 대한 압력이라든지 개발에 대한 바람이 많이 불어올 수 있다라는 이러한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오늘은 이제 왜 소액 투자를 지금 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떤 지역으로 어떤 입지로 선택해야 되느냐 제가 설명드렸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상담 같은 경우는 1:1 대면 상담 이용하셔가지고 제가 이 소액 투자에 대해서 꼼꼼하게 다시 한번 살펴드리고 지역 선정까지 제가 완벽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에 대한 전략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방송 시간상 다 전해드리지 못한 내용들 1:1 대면 상담 통하시면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활짝 열어놓고 있고요. 문자가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샵 398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